호주군이 코코다를 내주고 후방으로 퇴각했을 무렵 지친 39대대 병력을 도울 호주군 지원 병력이 코코다 트랙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동에서 돌아온 호주 육군 제7사단 21년대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신참들이었던 이 사단은 아프리카에서 토브룩 포이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21년대에는 14, 16, 27의 3개 대대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14대대 554명의 병력이 1942년 8월 16일에 코코다 트랙에 진입하고 곧이어 16대대도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21년대 병사들이 싸웠던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정글에서 어느 정도 잘 싸워줄지가 관심거리였습니다. 21년대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39대대와 같은 30년대에 속한 53대대 병력이 이미 트랙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1년대 27대대는 일단 포트 모레스비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이 지원병을 보낼 무렵 일본군도 새 병력이 부나고나에 상륙했습니다. 코코다에서 호주군에 맞서 싸웠던 주력은 난카이 지대의 선발대격인 제144보병연대 제1대대였고 사세보 제5해군 특별육전대 병력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8월 16일 오후에 난카이 지대 지휘관인 호리이 토미타로 소장과 함께 원래 55사단 소속이었다가 난카이 지대로 온 제144연대의 제2, 제3대대가 상륙했습니다. 새로 상륙한 일본군과 호리이 소장은 여기서 두 가지 소식을 듣는데요. 첫 번째는 철수하는 호주군을 쫓아 데니키를 점령하고 이스라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저항하는 호주군이 예상외로 잘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군은 39대대와 같은 30년대 소속인 53대대 그리고 21년대 병력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한편 부대보다 조금 더 빨리 트랙을 올라가고 있던 코코다 트랙의 호주군을 앞으로 지휘할 아놀드 포츠 소장은 중간 보급기지인 묠라에 도착해서 포트 모레스비에서의 공중 보급을 기다립니다. 포츠 소장은 9월 1일에는 일본군에 대한 총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호주군이 이스라바를 방어하기 위해 차례로 올라오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 8월 21일 일본 육군 제5사단 41년대의 2, 3대대가 또한 보충병으로 상륙했습니다. 정글을 뚫고 오면서 일본군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코다 트랙의 해발 고도를 나타낸 이 그림을 보면 코코다에서 데니키를 거쳐 이스라바까지 계속 고도가 올라가고 있고 두 지역 사이 고도차는 1000m 정도가 됩니다. 코코다 트랙에 동행한 일본 아사히 신문 종군 기자에 의하면 일본군 병사 개인은 18리터의 쌀을 포함해 무기와 여러 짐들을 합쳐 거의 50kg에 이르는 군장을 지고 행군해야 했다고 합니다. 군장의 높이가 머리 위 30cm 정도까지 솟아오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일본군 병사들 사이에서 많이 돌던 말이 바로 고노 쿠스와메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노는 이라는 뜻으로 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쿠소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메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뜻이라서 이걸 번역해보면 대충 이런 목 같은 비라는 의미가 됩니다. 코코다 트랙에서 쏟아지듯이 매일 오후에 내리고 온몸을 적셔서 무거운 군장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유기니 지역의 호우에 일본군 병사들도 학을 뗄 만큼 고생을 하면서 진군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호주군의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이스라바 근교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병력이 늘어났지만 양쪽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곧이어 벌어질 두 번째 전투인 이스라바 전투와 그 이후 전개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른만 연합군 기지 건설은 8월 하순까지 차곡차곡 진행되었습니다. 활주로와 병력들은 주로 만해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요. 8월 하순까지
호주 육군 2개 연대, 6개 대대 및 기타 지원 부대들이 주둔을 마쳤습니다. 호주 육군 7연대와 베테랑 7사단 산하 18연대 소속 6개 대대가 골고루 퍼져 포진했고, 비교적 경험이 적은 7연대가 고정된 위치에서 수비를 담당하고, 아프리카에서 잔뼈가 굵은 7사단 18연대는 일본의 공격을 막은 후에 역습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대공 무기들이 미군과 호주군을 포함해 설치되어 주둔군의 총 병력은 보병 4,500명을 포함해 8,8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8,824명 중에서 호주군이 7,459명, 그리고 미군이 1,36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미른 포스의 총 지휘는 호주군의 시릴 클라우스 소장이 맡았습니다. 연합군이 미른만에서 기지를 만들고 방어 준비를 할 무렵, 라바울의 일본 육군 제17군 본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코코다 트랙에도 부대를 파견해서 전진하고 있고, 포트 모레스비를 해상에서 쳐서 호주를 압박하려면 미른만의 연합군 기지도 공격해야 하는데, 이때 일본 제17군의 정신은 온통 8월 초에 전투가 시작된 과달카날에 쏠려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투를 진행하기에는 제17군의 병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 육군과 해군은 논쟁을 거쳐 미른만 상륙 공격은 해군이 도맡아 하기로 합니다. 일본 해군은 해군 육전대라는 부대를 1930년대부터 상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병대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해군에서 독립되지는 못했습니다. 육군 병력 동원이 어려워지자 바로 이 해군 육전대가 미른만 상륙 공격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일본 측은 사전 정보 수집의 실패로 미른만의 연합군 병력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쿨의 제3, 제5 특별육전대에서 각각 576명과 612명, 그리고 사세보 제5 특별육전대의 일부 228명과 요코스카 제5 특별육전대의 주력 200명, 총 1616명이 전투병력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나고나 지역 비행장에 있는 제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합쳐 약 30여 대의 항공기가 작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른만에 배치된 연합군 병력은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본이 아마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공격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작전 변경 없이 1942년 8월 24일 공격대가 미른만을 향해 라바우를 출발합니다. 이제 곧 코코다 트랙에서는 이스라바에서, 그리고 미른만에서도 큰 전투가 벌어질 찰나인데요. 자세한 양쪽에서의 앞으로의 진행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